여기가 안성시청이거든요. 이까지 오려면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쭉 들어와야 되고 중부고속도로 타고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바로 옆이에요. 5분이면 됩니다. 톨게이트에서 5분이면 바로 안성 시내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안성맞춤 IC다라고 합니다. 그 인구 증가의 기폭제가 어디냐면 저는 이쪽 부근이라 생각이 들어요.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이쪽 부근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대략 용인 SK 하이닉스 배후 산단으로 점 찍어둔 곳이죠. 이쪽이 흘러들어간 내용들이 보면,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오염원이 발생이 돼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누가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을 입냐면 바로 대관리나 신창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창리나 대관리 쪽에 들어온다는 내용들이 무리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용인 SK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지 안성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용인 SK 하이닉스 하단부에 3.5km, 네, 여기가 정확하게 용인 SK 하이닉스 아래 3.5km부터 북가연리라고 합니다. 보게면 북가연리인데 그 아래 보면 지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고3 저수지가 있어요. 이 고3 저수지는 사람들이 낚시하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도 보면 낚시터가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렇게 낚시를 주로 많이 하는 곳인데 이곳이 나중에 되면은 이쪽이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수변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좀 테마가 있는 그런 저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바로 고3 저수지를 건너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 다리빨이 다 지어졌거든요. 상판 작업을 벌써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2년도 안 돼서 다 개통이 됩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거기에 바우드기 휴게소가 2022년 1월이죠. 이제 거의 1년 남았네요. 네, 1년 이후면은 여기에 휴게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곳에 현재 가보면요, 산을 다 까놨어요. 막 거의 다 헤쳐놓고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두 번째 큰 크기로 여기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랜드마크 하면 바우드기 휴게소라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안성을 잠깐 소개하면요, 안성에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 지역이 안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쪽에 보면 한 개의 IC, 두 개의 IC만 돼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성에는 무려 4개의 IC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곳에 바우드기 휴게소 IC라고 해서 스마트 IC입니다. 하나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아래, 여기가 최대 강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성맞춤 IC라고 해가지고서 바로 여기에 내방리 쪽에 떨어집니다. 요 앞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회차를 이룹니다. 어쨌든 여기가 왜 중요하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라고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보면 이 라인이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여기에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갔다 오면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이 안쪽으로 안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쭉 타고 들어와야 되고, 또 이쪽에 보면 중부고속도로가 여기 또 있죠. 이렇게 정부고속도로 타고서 또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한참이나. 그래야지 이 안성시청이 이곳이거든요. 이 안성시청까지 오려면 시간이 한 그래도 20분 이상은 또 걸려야 돼요. 여기가 안성시청이거든요. 이까지 오려면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쭉 들어와야 되고 중부고속도로 타고서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바로 옆이에요. 5분이면 됩니다. 네, 톨게이트에서 5분이면 바로 안성 시내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안성맞춤 IC다라고 합니다. 자, IC 근처는 분명히 땅값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유동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들이 빠져나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차량들이나 물류라든지 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 물류의 중심이 바로 고속도로 I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C를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포진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자, 그러면 이 IC 중심으로 안성맞춤 IC 주변에 보면 이곳은 거의 절대농지 위주로 거의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땅을 사고 싶어도 이 38번 국도인데요. 이 38번 국도 주변으로는 땅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IC가 제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동신이 쪽에 절대농지를 잡고 사시는데 이건 절대농지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토지이용 계획을 떼보면 여기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앞쪽에 보면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라고 보시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산녹지가 아니에요. 생산녹지라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건축이 다 가능해야 되고 어떤 건생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로는 찍혀 있는데 그 뒤에 꼬리표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거는 농림부에서 농식품부죠. 거기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쌀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진흥구역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막 50만원, 60만원 주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보시면 여기에 종합운동장 사거리예요. 저는요 여기를 좀 유망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보조구장 있죠. 축구장 2개 있고 야구장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전기충전소도 있고 국제정구장이 있어요. 테니스장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축했어요. 여긴 또 지금 여기 가보시면 막 정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이에요. 대규모 수영장을 또 만들고 그리고 배드민턴장 있고 메인 스타디움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돼 있다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으로 다 사람들이 몰리겠죠. 저도 평택에 이충동에 있었는데요. 한번 이충동으로 가볼까요? 평택의 이충동에 보면 제가 여기서 참 잘 살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기 가보시면은 제가 여기 건영아파트라는 곳에 LIG 건영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요 앞쪽에 106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 12층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소프트볼장, 뭐 여기 수영장, 실내 배드민턴 안성하고 똑같이 다 있어요. 이게 여기도 보면 예전에 이 외곽이었어요. 예, 중심이 아니라 외곽의 끝으로미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주변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파트 지역으로 다 바뀌었죠. 아파트 여기도 없던 하늘채도 또 생겼고 계속 아파트 주변으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변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건 평당가 정말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비싼 동네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안성은 어떡할까요? 안성, 다시 안성으로 갈게요. 안성으로 가보면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있다 그랬죠. 이 종합운동장 너무 잘 돼 있지만 여기 가보시면요 아직 시골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하나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기는 안성맞춤 IC가 이곳에 생겼다라고 가정하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IC와 가깝죠. 그래서 이 아마도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 가면 이쪽에 보세요. 여기에 전원주택지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막 거의 다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더 만들고 그래요. 이 위쪽으로 가면 다 전원주택지로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IC와 가까우니까 세컨하우스로 만들어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35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타고서 35분에 걸쳐서 이곳에 와서 세컨하우스로 충분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체육관도 있고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에 어떻게 될까요? 이 라인 도로변. 네, 이 라인 4차선인데 이 라인 도로변이 땅이 많진 않아요. 다 여기는 시와 관계된 그런 땅들이 되어 있죠. 일부 여기하고 이쪽은 조금 뭔가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뭔가 대규모적인 어떤 물류 단지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막 깃발도 막 꽂혀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이쪽이 물류 단지로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IC가 여기다 보니까 바로 타고서 어떤 물류의 중심을 만들 수 있겠죠. 물류의 거점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용이 될지 보상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은 분명히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개발이 분명히 되면 이 산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아파트가 만들 때 횡한 곳에 만들지 않거든요. 요즘은 산자락이 좀 끼어 있는 곳을 숲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이 다 스포츠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이곳이 정말로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도로 따라가면 또 뭐가 있냐면 금강 저수지가 있죠. 이 금강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낚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뻐요. 이곳에 출렁다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뭐 이 외곽으로는 다 둘레길을 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그런 조성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이쪽에 뒤에 가면 박두진 문학관인가 이렇게 여기도 또 되어 있어요. 여기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금강 저수지가 있고 이 라인 따라 올라가면 여기에
골프장이 있어요. 안성 베네스트라고 해가지고 36홀 삼성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좋은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좀 굉장히 나중에 지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4차선 라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여기까지 4차선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4차선 공사가 끝나서 개통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렇다면 어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4차선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인 측면으로 보고, 그리고 이 뒤쪽에 가면 여기에 장중리에 보면 마둔저수지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IC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일반 IC라기보다는 JC 같은 성격이 강해요. 처음에 여기에 왜 IC를 생길까라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실제 가보니까 사람은 안 다녀요. 이곳은 정말로 한가하고 썰렁하고 시골에 가구 몇 가구 있고요. 없어요. 뭐가 있는가? 없죠? 이런 곳에 왜 IC를 세울까라고 생각했는데 기양 오는 거 여기 JC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택 저층간 고속도로에서 여기 JC 역할을 하면서 가는데 여기다 하이패스 IC만 하나 열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IC예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입장하고 서운하고 경계선에 보면 삼평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삼평초등학교 위에 보면 여기가 곤충마을일 거예요. 곤충과 사람들이란 거 있네요. 예, 요 주변은 사실은 이쪽은 아니에요. 이렇게 쳐가지고서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도로와 연결돼요. 이 도로와. 그래서 이렇게 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여기 IC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운입장 IC 같은 경우에도 57번 국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산업단지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미양 산업단지도 있지만 안성 제3, 4산업단지 그리고 미양 농공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화 산업단지도 이거 중소기업 기계화 산업단지가 또 생겨요. 여기 생기고, 그리고 여기 3산단, 2산단도 있죠. 그리고 70번 국도가 타고 오다 보면 여기 보면 개정산업단지도 있고 여기가 있죠. 작게 여기 있고, 그리고 미양 면사무소 쪽에 가면 여기에도 또 미양 산업단지가 제3 산업단지가 또 생겨요. 한 6만 평 정도가 생기고, 이 도로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 구레리죠. 이쪽이네요. 이 구레리 쪽으로 보면 SK 산단이 또 생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도 굉장히 커지겠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57번 국도 라인 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안성 제2산단, 3산단, 뭐 4산단, 농공단지 이쪽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 나중에 보면 여기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져가지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마도 서운면하고 입장 쪽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근데 어쨌든 행정구역은 안성으로 속한 그런 IC입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4개의 IC, 서운입장 IC, 그 다음에 장중면에 있는 마둔 저수지, 금강 IC라고 그러죠. 금강 IC, 그 다음에 여기에 안성맞춤 IC, 내방리 쪽에, 그리고 이게 고3 바우더기 휴게소 IC, 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인구는 사실 안성시 인구가 18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향후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구 증가의 기폭제가 어디냐면 저는 이쪽 부근이라 생각이 들어요.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이쪽 부근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안성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안성시에서 20% 한화에서 80% 지분을 통해서 만든 게 안성 테크노밸리인데 2022년에 이게 준공인데 조금 늦어질 거는 같아요. 예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단이 어쨌든 26만 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 옆에 보면 방충리에 여기에는 벌써 시에다 문의를 해보면 여기는 벌써 확정이 돼가지고서 산단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게 있죠. 한번 잠깐만요.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안성자치신문에 보면 실린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고3면사무소고요. 이 고3면사무소에서 나오면 바로 요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면 신창리가 있고 대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성시에 보니까 이 방충리는 이미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신창리 대관리 일원에 용역조사를 다 했어요. 용역보고서가 끝나서 이곳에 토지보상금이 얼마 나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서 이 보고가 이미 안성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략 용인 SK하이닉스 배우 산단으로 점 찍어둔 곳이죠. 이쪽이 흘러들어간 내용들이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3 저수지 쪽을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 방류수를 갖다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여나 고3 저수지 전체가 다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 한천을 통해서 그냥 고3 저수지로 흘려보내는 쪽으로 했는데 어떤 환경영향평가 쪽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거보다는 이까지 와서 관을 통해서 이 고3 저수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오염원이 발생이 돼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누가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을 입냐면 바로 대관리나 신창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창리나 대관리 쪽에 들어온다는 내용들이 무리가 없겠죠. 이미 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어진 거 보니까 어쨌든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꺼번에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용인, SK하이닉스, 중릉리보다는 안성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그 배후지에 바로 여기 신창리, 대관리. 그러니까 이쪽이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아요. 그때 당시 제가 봤었을 때 한 17만 평인가 그 정도로 대충 뭐 얘기가 됐던 것 같았었어요. 각각.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거의 한 50만 평 이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단지다라고 보면 돼요. 커요. 그러면 이곳에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뭐 보통 산업단지 만들면 이렇게 절대농지 같은 것들을 수용이 가능하면 되지 이런 마을까지 다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을 다 수용하기는 않을 것 같고 대략 이 절대농지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4차선 70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산업단지는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도로를 잘 끼어 있어야지 고속화로 달릴 수 있는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지 어떤 물류를 이동하거나 할 때 좋을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도로가 70번 국도인데 70번 국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네, 4차로로 쭉쭉 뻗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쭉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런 동네들을 산업단지가 생기고 있을 때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3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클러스터가 다 만들어졌어요. 바우더기 휴게소가 있고 여기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클러스터로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위에서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세종로 고속도로가 빠져나가고 이쪽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306번 도로가 있어요. 이 306번 도로가 타고 가다 보면 뭐가 이제 이슈가 숨겨져 있냐면 여기가 삼성입니다. 삼성이 숨겨놓은 땅,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땅 약 40여만 평입니다. 작은 면적이 아니죠. 이 40여만 평이 지금 이곳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306번 지방 도로가 실제로 4차선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올해 공사가 들어간다고 작년에 제가 도로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빠지냐? 이까지는 삼성 앞까지는 4차선이 맞아요. 그런데 삼성에서 이게 어디까지 빠지냐면 동화방송대까지 갑니다. 이건 2차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삼성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이게 4차선.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이 키로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325번 도로에서 삼성까지가 1.1km에 정확하게 1.1km 정도 되는데 이곳까지 삼성에서 다 샀어요. 이 길을 다 사가지고서 이 공사가 여기 보면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이미 개발이 됐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여러가지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곳까지의 모든 도로들을 다 삼성에서 사서 안성에다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도로까지는 보상이 이미 다 나갔고요. 마을 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이거는 직접 제가 만나서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는 토지 보상이 다 나가가지고 여기는 이미 삼성에서 다 매입해서 안성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 4차선이 납니다. 이게 306번 도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건 지금 카카오 지도인데 네이버 지도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죠. 이게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여기 보면은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딱 찍혀요. 사실은 여기에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편집도로 보면 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돼 있죠. 이렇게. 이게 306번 도로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딱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빠지면 동화방송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3 저수지고요. 이게 고3 저수지 이제 수변도 보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다 산길 같은 것들이 다 펴져 가지고서 이게 4차선으로 이렇게 수변을 다 만듭니다. 이렇게 이쁘게. 여기도 여기 가면 지금 현재 이게 산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다 끊어 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다 펴요. 펴서 이렇게 가게끔. 이거 IC가 또 나오죠. 예, 고산 바우더 IC가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요. 이게 이렇게 가면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에 보면 확장했던 용인 SK 반도체 하이닉스 부지고요. 여기 사실은 중릉리 쪽에 조금 더 들어가죠. 많이 잘리고 여기 모서리도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이 앞쪽도 잘립니다. 조금 줄어들었죠. 135만 평에서 126만 평으로 줄어든 모양입니다.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려오는 라인에 삼성이 소유한 남풍리 땅 이까지 다 지금 도로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게 지금 다 끝난 사실이에요. 작년에 이미 다 확인했던 부분들이고요. 지도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카카오가 좋을 때도 있고 저는 카카오 지도를 많이 쓰는데 네이버 지도가 또 지적 편집도에 보면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두 개 다 활용을 해보는데 어쨌든 확인을 양쪽으로 좀 다 하다 보면 편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의 최대 배후 수혜지라고 보면 안성은 맞는데 그 안성이 어디 쪽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고산면 쪽에 요 주변하고요. 그 종합운동장 쪽이 향후는 성장할 것 같고요. 제일 SK 하이닉스의 영향은 최고로 가까운 곳에 이쪽이 좀 많이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제가 어떤 여러가지 사실들, 객관적인 사실들과 여러가지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얘기들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맹신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